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또 있죠. 선관위 특검법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날개 달았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누가 날개를 달았을까요? 먼저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3시간가량 앞두고 선관위 특검법에 전격 합의하던 이 장면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핵심 쟁점이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면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각종 비리와 의혹을 수사하게 된 거는 참 다행인데 위원님, 앞으로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은 이거는 위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원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박탈이 된 그 검사들이 특별 검사 수사에서는 들어가서 수사권을 행사를 한다. 이러면은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가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위법파이가 되는 위법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7일이었습니다. 국제법사위의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 검사 직무 범위에서 직접 수사는 제외가 되는데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파견 검사가 하는 수사에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 대검찰청도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사소송법학 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뭐냐면 특검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이 특검 파견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 권한을 놓고서 무조건 문제를 제기할 거다.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법적으로 적합성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을 문제를 삼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이 부분은 아마 여당의 주장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 특검법 부칙에 또 이런 규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견 검사 같은 경우에 수사권이 있는 그 범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특검 수사가 하는 범위까지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연장을 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공소청이 개청이 돼서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법 규칙, 그러니까 이번에 시행되는 특검법의 부칙에 따라서 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이런 부칙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편법적인 그런 아유, 복잡하네요. 그렇죠. 편법적인 입법이 되는 건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법은 통과가 되니까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들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형사소송법학 회장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특검의 수사를 받는 대상이 아니 내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저 검사는 수사 권한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사 받는 걸 가령 거부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위헌 논란을 갖다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어떤 결론이 내릴지 저희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동안 선관위 특별검사 법안을 가장 크게 부르짖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어제 모처럼 한시름 내려놨을 것도 같은데요. 예상대로 올림픽 공원을 찾아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를 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자, 박충권 의원님, 어제 저 자리에 방충권 의원님도 함께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2대 국회를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특검입니다. 의석수가 109석이죠. 109석밖에 안 되는 숫자로 이런 성과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 여당일 때도 못했고 야당일 때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고 계셨던 시민들의 이 목소리였다.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께 알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 특검을 제대로 임명을 해서 신속하게 임명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그리고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다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제 올림픽공원에는 평소와 다르게 당권파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이건 또 뭘 의미하는지 누가 왔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 국회의원들 진짜 많이 나왔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강명구도 보이고요. 이진숙, 국회에서 본회의장을 박준태, 지키고 있는 예, 손수조 대변인 없고 그리고 저 위에 김민수 최고도, 김민수 최고, 정의용 사무총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또 김장겸 의원,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최수진 의원, 조광은 최고. 자, 조진우 나옵니다. 네. 보셨다시피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서영우 소장님, 특검법 합의에 따른 행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 좀 힘을 실어주나?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서 국회의원 활동하는 게 2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는 강경 장애 투쟁일 거고 하나는 원내에서 의정 활동을 통하거나 국회 활동을 통할 텐데 아마 장애 투쟁을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특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 투쟁을 통해 특검 성과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에 직원이 개표 결과를 조작해서 자기네 실수를 은폐하기 위한 것들이 합수본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죠. 그게 아마 도화선이 돼서 특검으로까지 여당도 함께 합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도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장외 투쟁을 통해서 특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야당의 주장일 뿐이고 사실은 합수본 수사에 의해서 됐다는 거 밝혀드리고요. 하지만 근데 장동혁 대표 아직 밝히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를 통해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입장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선관위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선관위 개혁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이 2가지 노선 중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보수 지지층들이 합리적 중도층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가름 나는 기준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선관위 특검 통과는 야권 지지층 사이에 뭔가 큰 획을 긋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까 박충권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22년 윤석열 정권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야권의 강경 지지자들이 항상 서부지방법원 가서 폭동 일으켜서 다 사법 처리 받고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식이 있었고 그동안은 정광훈 목사나 전한계 씨 등 정말 유튜브 극우 세력들이 이분들을 주도했는데 실제적인 성과는 없고 사회적으로 지적받고 탄압을 받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제도적으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강경 지지자들을 정광훈 목사와 어떤 전한계 씨가 할 일이 없게 만들었다. 그 세력들을 제도권인 국민의힘이 흡수했다는 면에서 야권 입장에서는 좀 여태까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